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는 등가속도 운동 관련 수식이 3개 있었어요. 그 3개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공식을 쓰면 굉장히 좀 버거운, 복잡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뭐 공식도 잘 생각 안 나고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서 그래프 중에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야 돼. 거리 시간 그래프나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별로 쓸모가 없어. 무조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이렇게 나왔어. 그림과 같이 0초 때 16번. 처음 속도가 6m/s다. 가속도는 마이너스 3m/s 제곱으로 오른쪽으로 운동을 했다. 직선 운동을 했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 거야. 그지? 나중에는 멈추겠지? 그럼 속도는 그 순간 이후에 속도가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거야.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을 때 이동 거리를 구하라. 근데 중간에 운동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 그럼 이거 공식으로 구하려면 쉽지가 않거든. 이럴 때는 어떻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간단하게 해결돼.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공식을 한번 써보고, 공식을 썼는데 복잡할 것 같다. 공식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으라고.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자, Y축을 속도로 두고 이렇게 쓰세요. Y축을 속도로 두고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자. 처음 속도가 얼마래? 6m/s래. 처음 속도 6m/s로 두자고.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 거야. 1초 얼마씩? 3씩 줄어들 거야. 그러면 3씩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겠지? 그러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다 속도 어느 순간에 0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3m/s 제곱이다. 그러면은 1초에 속도가 3씩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이건 몇 초? 6만큼이 줄어들면 되잖아. 얼마? 2초 되겠죠? 2초. 그리고 이제 보기에서 보면은 이제 4초까지의 운동을 물어봤네. 그럼 4초 때 속도도 필요하겠지. 이거 4초다. 그럼 4초 때 속도는 얼마나 될까, 이게? 그리고는 2초가 더 경과했어. 역시 1초에 3씩 감소해. 뭐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6m/s.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문제가 풀린다고. 자, 그러면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가 제시가 됐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한다? 거리를 의미한다. 이동거리. 그럼 여기까지 이동거리 얼마? 6m지? 이렇게? 면적? 그리고 여기서까지 이동거리 면적 얼마? 역시 6m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운동이야? 이렇게 갔다가 6m/s로 갔지만 속도가 점점점 느려져서 멈췄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얼마 갔어? 6m를 갔다가 다시 6m를 되돌아오는 운동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그럼 거리는 얼마지? 12m. 변이는 원점으로 왔기 때문에 0이 된다고. 그럼 평균 속력은 시간으로 거리를 나눠야 돼. 평균 속도는 시간으로 변이를 나누고. 평균 속도는 얼마가 돼? 0 이렇게 된다고. 자, 거리는 12m가 되지만, 거리는 12m. 그 다음에 변이는 얼마가 된다 그럼? 변이는 0이 된다. 원점으로 왔기 때문에. 자, 답 한번 찾아보세요. (1초) 때 속도는 얼마 되겠어? 여기 1초가 되면 여기에 3씩 줄어드니까 6에서 3 줄어들면 3이 되겠지? 자, 1번 맞아. 2번 이 물체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시각은 운동 방향이 바뀌었단 말은 속도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멈췄을 거야. 몇 초? 2초가 되겠죠? 3번 0초 때 물체 위치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가 바로 요 위치를 말하는 거죠. 여기 6m 지점이지. 평균 속도는 0. 평균 속력은 시간 4초로 12m를 나눠야 되니까 이거 그러면 3m/s가 되지.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자, 17번도 밑에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번 됐어? 똑같은 문제야. 18번으로 갈게. 17번 답 찾고 가. 그냥 가지 말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하고 가야지. 자, 18번으로 갑니다.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제시됐다. 자, 0에서 2초 사이 물체는 4m/s만큼 빨라졌다. 그리고 언제 운동거리가 얼마고 언제 운동 방향을 바꿨고 이런 거 물어봤지? 역시 이것도 뭐로 바꾼다? VT 그래프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돼.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자고. 0에서 2초 사이 얼마인가? 가속도가 플러스 2라. 그러면 1초에 2씩 증가한단 말이겠지? 2초 동안 증가하면 4만큼 증가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2에서 3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얼마? 0이네. 속도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속도는 2에서 3초 사이에는 변화가 없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됐지? 여기 3초, 2초. 그 다음에 4에서 5초 사이에는 어떻게 돼? 1초에 2씩 줄어드네. 2초 동안 줄어들면 4만큼 다시 줄어들지. 그래서 5초 때 속도는 다시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5.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지. 1번 0에서 2초 사이 물체 속력은 4m/s만큼 증가했다. 여기 속도는 얼마? 4가 되지. 1초에 2씩 증가해서 2초 동안 증가했으니까 4m/s가 될 거야. 0에서 2초 사이 이동거리는 면적 맞죠? 2에서 3초 사이에는 일정한 속도다 맞죠? 4번 0에서 2초와 3에서 5초 사이 운동 방향은 반대다. 그런데 운동 방향은 뭘로 나타낸다고? 가속도 부호가 반대니까 운동 방향 반대. 맞아? 이거는 속도의 부호로 나타낸다 그랬지? 그래서 속도 부호를 봐야 돼. 가속도 부호가 아니야. 이거 문제 풀 때 조심해야지. 속도 부호는 어때? 요거하고 똑같죠? 가속도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운동 방향은 반대가 아니리 같은 방향이 되는 거야. 5번 1초와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서로 같다. 1초일 때 속력 1초, 4초일 때 속력 똑같겠네. 여기 보면 얼마로? 요 값으로 똑같겠지. 요 값으로. 요 값과 요 값 얼마? 2m/s 되겠지? 1초에 2씩 증가하고 2씩 감소하고 그러니까. 됐나요? 자, 다음 거 19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프 그려서 풀어.
여기 중요한 말이 있네. 동일한 도로, 동일한 자동차가 그랬어. 그러면 모든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F 이꼴 MA를 생각을 해보면 F도 같고, 아직 요거 안 배운 사람은 뒤에 가면 다 배워. 통합과학에서도 배운 거지. 요 힘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마찰력이 될 거야. 요건 자동차의 질량이겠지. 조건이 똑같다고. 그럼 뭐가 같겠어? 힘도 같고 마찰력도 같고 자동차의 질량도 같고, 그럼 가속도도 요것도 같다.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면 가속도도 똑같을 거다. 그런데 20m/s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30m/s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속도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기울기가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기울기가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랬을 때 이동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바로 뭘 하면 돼?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야. 면적. 그러니까 1.2초 때까지 면적하고 비교해서 30m/s로 간다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0m/s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게 될 거야. 이렇게 모든 조건이 똑같다 그러면 가속도가 같아. 이건 몇 초야 그럼? 2분의 3배잖아. 처음 속도가. 시간도 2분의 3배 되겠지.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럼 1.8초가 될 거야. 자, 그래서 1.8초가 되니까 면적을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면 돼. 그치? 자, 이제 연습 문제 좀 풀어보자고.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등가속도 운동을 해결하는 방법, 공식도 있었고, 그래프도 있었어. 그리고 개념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1번. 이 실험에서 두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데 A는 2초, B는 4초 그랬는데, 크기가 같고 길이가 같고, 자, 길이는 같답니다. 여기서까지 길이. 요건 뭐 L이다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대. 요 길이도 같대. L. 근데 기울기는 다르지. 얘가 기울기가 급하네. 가속도가 크겠지. 가속도가 크고 작고. 빗면의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당연히 A가 클 텐데 몇 배나 크냐고 물어봤어.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은 또 얼마냐고 물어봤고, 쉽지가 않아. 지금까지 배웠던 걸 막 활용을 해야 돼. 자, 소요 시간을 제시를 했지. A는 2초, 그 다음에 B는 4초가 걸렸다. 이렇게.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요거 같아, 거리가. 그럼 A는 L 이꼴 2분의 1, 처음 속도는 0이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한번 써보자고. 2분의 1, A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A가 이동한 거리를 식으로 나타낸 거야. 등가속도 운동 공식. 요 식이지. 요거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요 식인데 V0가 0이기 때문에 요거는 소거시키고 쓰지 않았어. 아예. 뒤에 항만 쓴 거야. 2차항만. 자, B가 이동한 거리도 역시 L.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 B가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해서 4초. 4의 제곱 이렇게 됐어. 내가 이런 방법 가르쳐 줬지. 이렇게. 그래서 몇 대 몇이야 요거? 위아래 값이 같아야 돼. 요 항이 1대 4지? 1대 4지? 요게 값이 4하고 16이잖아. 요게 4, 16 이렇게 되잖아. 1대 4잖아. 그러면 요거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위아래 값이 같기 위해서는 4대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위에 항과 아래 항의 값이 같지. L로 똑같잖아, 둘이. 그래서 가속도는 4대 1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기억 가속도는 A가 B의 4배다. 자, 요런 풀이 방법도 있고 내가 또 다른 방법도 가르쳐줬어. 요게 더 훌륭한 방법이라고 가르쳐줬어. 자, 어떻게? 자, S는 2분의 1 AT의 제곱에서 변수만 2개 찾아내라 그랬어. 뭐가 변수? A, B가. 거리는 똑같아. 가속도가 달라서 소요 시간이 달라지는 거지.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A는 가속도 A는 하고 식을 바꾸자고. 어떻게 돼? T의 제곱분의 2S 이렇게 되지. 그러면 바로 가속도와 T와의 관계가 바로 나와버려.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 A는 T의 뭐야? T의 제곱에 반비례. 바로 쓸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러면 시간이 몇 대 몇? 2대 1. 그럼 제곱해서 역수를 취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요거는 1대, 시간이 2대 1이 아니라 1대 2네. 시간이 요게 1대 2야. 그럼 제곱까지 하면 1대 4가 될 거야. 뒤집어서 역수를 취하면 4대 1. 이렇게 나와.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라고. 그 다음에 니은 볼게. A가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가 되겠냐 그랬어. 자, A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다 그랬냐면 2초 걸린다 그랬어. 그럼 딱 중간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겠냐고 물어본 거야. 거리가 절반이니까 시간도 절반? 해봐야 알지. 공식을 써야 돼. 아무렇게나 눈찜작으로 풀 수는 없어. 역시 등가속도 운동 다시 쓰자고. S는 2분의 1 AT의 제곱. 그래서 아까 두 번째 가르쳐줬던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써보자고. 이렇게 해서. 변수 찾아봐. 뭐가 변수? 2초하고 여기 T초하고 요 시간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를 하려고 그래. 내려오면서 가속도가 달라지지는 않잖아.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 이동 거리가 달라졌지? 이동 거리가 몇 대 몇?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1대 2지? 요 위치와 요 위치는 처음부터 이동한 거리가 1대 2라고. 그랬으면 시간이 몇 대 몇이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S와 T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S는 T의 제곱에 비례. 자, 거리가 요 위치와 요 위치는 이동 거리가 요 값이 1대 2라고. 이렇게. 그럼 시간은 몇 대 몇? 제곱해서 1대 2가 나오면 돼. 그럼 몇 대 몇? 1대 루트 2. 그렇지. 1대 루트 2가 나온다고. 1초 절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반이 아니야. 몇 분의 몇이야? 루트 2분의 1배야. 1대 루트 2니까 2분의 1배가 아니죠. 맞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루트 2분의 1 곱하기 2초 이렇게 해야 되지. 요 소요 시간의 루트 2분의 1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디귿,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의 평균 속력은 그랬네. 평균 속력은 시간으로 거리를 나눠버리면 돼. 거리는 똑같잖아. 근데 시간은 1대 2가 됐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절반이니까. 얘는 2초, 얘는 4초라 그랬어요. 시간이 절반이니까 평균 속력은 2배. 시간으로 총 이동한 거리를 나누면 돼,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을 한 점 5에서 물체를 놓았대. 역시 처음 속도가 0이야.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겠지. 그러면 역시 이 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S는 V0T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인데 V0T는 없어지고 뭘 해야 돼? 2분의 1 AT의 제곱만 계산을 해서 요 식을 적어주자고.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봐. 자, 뭐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겠지. 니은 OP를 통과하는 시간은 PQ 사이를 통과하는 시간은 2배다. OP를 통과하는 시간, 여기를 통과하는 시간 몇 대 몇이겠냐 그랬어. 아까 봤잖아. 요 시간이 몇 대 몇이었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몇 대 몇인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다솔, 몇 대 몇 하면 되겠어? 요 시간하고 요 시간 아까 몇 대 몇? 1대 루트 2지. 그러면 요걸 T초로 하고 두라고. T초. 그러면 요거는 뭐 얼마? 루트 2 T초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지? 그럼 요 시간은 T초고 요 시간은 얼마야? 요 시간에서 요 시간을 빼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루트 2 마이너스 1 T초가 소요가 되지. 이렇게.
여기는 당연히 요 시간이 t초니까 여기는 t초가 써야 되고, 그래서 값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뭐 2배는 얼토당토 안 하지?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s는 뭐에 비례한다? t의 제곱에 비례한다. 했을 때 P점과 Q점까지의 이동거리는 몇 대 몇이다? 요 값은 1대 2다. P점이나 Q점이나 통과하는 시간에 가속도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시간은 얼마다? 1대 루트 2다. 이렇게 해서 루트 2초 딱 빨리 만들어내야지. 루트 2t. 그럼 디귿 볼까? Q점에서 속력하고 P점의 속력, 여기서 속력하고 여기서 속력을 또 비교하래.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는 t초, 요거는 루트 2t초. 어느 시점에서 속력은 뭐 속력에 관한 식도 있어. 속력에 관한 식 뭐 있지? S는 V는 V0 플러스 AT라는 수식이 있었어. 근데 요 식은 안 외워도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랬어. 처음 속도는 없지. 제로. 어느 시점에서 속력은 그러면 속도 변화량만 해주면 되겠지? 처음 속도가 없으니까 가속도가 1초당 속도 변화량 t를 곱하면 t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그냥 공식을 안 써도 그냥 여기다가 가속도만 곱하면 뭐가 돼? 여기다 가속도만 곱하면 뭐가 돼? 이 시점까지 속도 변화량이야. 근데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속도 변화량이 이 시점의 속도라. 마찬가지 요거도 여기다 뭘 곱해? 가속도를 곱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Q점, P점 속력 몇 대 몇? 하나는 A 곱하기 T, 다른 하나는 A 곱하기 루트 2T. 시간이 이렇게 된다고. 1대 얼마? 루트 2. 자, 요거는 Q점에서 속력, 요거는 P점에서의 속력. 됐나요? 3번. 자, 이렇게 된대.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여기서 출발했고 200m 갔고 그런 다리 입구에 딱 도착을 했고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의 속도는 10m/s. 그 다음에 다리를 통과해서 빠져나갈 때 속력은 20m/s. 가속도 구하고 시간 구하고 거리 구하래. 시간이 제시가 안 돼 있지? 시간이 제시가 안 돼 있을 때 등가속도 운동식 써먹는 공식이 있었어? 세 번째식 뭐 있었어? 그렇죠. EAS는 요걸 쓰면 되겠지.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딱 요 식을 쓰라고 낸 문제야. 자, 그럼 여기에서 처음 속도는 0이거든? 처음 속도 0. 이게 나중 속도야, 그럼. 이게 나중 속도 V. 이렇게 되지? V자가 못생겼네. V.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거 대입하고 요건 뭐가 돼? 거리 S가 되는 거죠? 대입하면 가속도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한번 구해봐. 여기 대입해서. 자, 처음 속도가 0이었다. 나중에 속도가 얼마가 됐냐면 10m/s가 됐다. 그동안의 이동 거리는 200m다. 이렇게. 그럼 가속도는 얼마? 4분의 1이지?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4분의 1을 딱 구해 놓는다고. 근데 여기서까지는 계속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랬어. 가속도는 이 구간에도 4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럼 이 다리 구간의 길이를 또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이 식을 한 번 더 적용을 시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10m/s를 V0라고 놓고 요건 나중 속도 V가 된다고. 이렇게. 그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지? 가속도 있고. 또 한 번 대입하는 거지. 그럼 거리가 또 딱 구해져. 거리 한번 구해보자고. 자, 가속도는 4분의 1. 이렇게. 처음 속도는 요거는 10. 나중 속도는 20. 이렇게 됐네. 대입하면 거리가 얼마냐. 이래서 거리를 구하세요. 거리 얼마냐. 이렇게 하면.
요게 400, 100 빼면 300. 여기다 2를 곱해야 되겠네. 600인가? 600m? 맞아? 여기서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식을 나타내면 되는 거지. 600m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자, 이제 답 찾아보세요. 어떨 때 적용을 시키는지. 자, 시간과 거리와의, 시간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다.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써먹는 공식. 뭐 기억은 맞고 디귿은 틀렸겠네. 니은 어떻게 할까? 출발해서 다리 입구까지 가속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가속도가 4분의 1이다. 뭔 뜻이라? 1초 4분의 1씩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얼마 증가했어? 10 증가했지? 그럼 10만큼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 40초겠지? 1초에 4분의 1씩 증가하니까 10만큼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은 요걸 나눠버리면 되잖아. 1초에 4분의 1씩 증가한다? 10만큼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냐? 4분의 1분의 10, 40초. 40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다음에 7번 한번 풀어보세요. 7번이, 3번에서 갑자기 7번으로 가버렸네. 번호가 좀 이상하게 됐네. 그 밑에 있는 문제.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V트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자, V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속도 시간 그래프. 처음 속도는 0이다 그랬어. 처음에 가속도가 1초 1씩 증가해. 1초 동안에 증가하면 1만큼 증가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1, 1초 1씩 속도가 감소해. 1초 1씩 감소해. 그러면 요 사이에 1초 동안에 얼마 감소하겠어? 1만큼 감소하겠지, 다시. 이렇게. 다시 또 1만큼 증가하고, 다시 또 1만큼 감소하고. 요렇게, 누구 약 올리듯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네? 속도가 마이너스로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운동 방향을 바꾼 적이 없어. 요 면적만큼, 요런 면적만큼 계속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한 거야. 속도 부호는 항상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원점에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고, 멈출 때가 여기야. 이렇게. 그치? 답 찾아봐, 한번. 최고 속력, 요 속력은 얼마? 1초 1씩 증가하니까 1초 때 속력이죠? 여기 2초고, 1초, 2초 이렇게 되는 거지? 1m/s지? 그지? 1번 맞지? 0에서 2초 사이에 이동거리는 요 면적 1m도 맞지? 이렇게 요도 맞고 원점을 중심으로 왕복 운동을 한다. 요게 틀렸지? 딱 요거 보면 그것처럼 보이지?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를 딱 그려보니까 이게 아니야. 한쪽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가다가 요 1m, 요 거리 면적이 1m잖아? 1m만 가다가 멈춰.
또 다시 1m만큼 가다가 또 멈춰. 또 다시 1m만큼 가다가 또 멈춰.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 0에서 2초 사이. 1. 요거 틀렸지, 참. 요거 1m/s지. 요거 틀렸지? 틀렸고. 요거는 맞고. 2, 4, 6초일 때 물체의 위치가 같다. 여기가 2초, 4초. 멈출 때 위치야. 6초. 이렇게 되는 거야. 2, 4, 6초 가면서 멈췄다 가고 그래. 위치가 똑같이 가지. 점점점 멀어지지. 그리고 운동 방향은 바꾼 적이 없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2번이 맞네. 그 다음에 넘겨서 8번 보세요. 자, 뭐라 그랬냐면 얘는 4V0로 출발해서 멈췄고 얘는 V0로 출발해서 V가 됐대. 근데 뭐라 그랬냐면 동시에 기준선을 P를 통과한 후에,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에 출발을 한 거지. 처음 속력은 0이 아니야. 그리고 동시에 또 Q에 도달을 했대. 그럼 운동하는 시간이 똑같겠지? 뭐도 같아 또? 이동 거리도 같아. 그러면 여기 속력 V가 이 V0의 몇 배나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어 지금. A, B 크기는 무시하고 자, V는 요 속도 V가 이게 얼마냐고 물어봤어 요게. 자, 그런데 이걸 뭐 공식을 활용해서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 그냥 간단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통과했고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소요 시간이 같고 이동 거리가 같아. 평균 속력이 같아. 그치? 자, 평균 속력 한번 써보자고. 평균 속력은 뭐분의 뭐?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를 나눠버리면 돼. 요거 둘을 다 같다고. 그러니까 이 평균 속력은 A나 B나 같아 이래. 자, 그런데 평균 속력은 또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이렇게 구해도 돼. 어떤 값이 일정하게 변할 때는 평균 값은 딱 중간 값이야. 2분의 처음 값 플러스 나중 값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이렇게 구해도 돼. 둘이 더해서 그러니까 처음 값과 나중 값을 더해서 2로 나눠도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요건 4V0고 0이니까 얘는 평균 속도가 얼마? 얼마? 더해서 2로 나눠봐, 평균값.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잖아. 그럼 평균값 딱 중간값이야. 딱 중간값이 얼마야? 2V0지, 평균값이. 그지? 평균값이 2V0, 이렇게. 그럼 얘도 평균값이 2V0가 나와야 되겠지? 이게 평균값이? 왜냐면 총 소요 시간이 같고 총 이동거리가 같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2V0가 돼야 돼. 그럼 이거 얼마? 더해서 2V0가 돼야 되니까. 그래, 3V0 이렇게 하면 쉽잖아. 그냥 풀리는 거야, 이거 이제. 거저 주는 건데 풀이 한 번도 안 풀어보면 풀기가 힘들지. 풀어보면 금방 푸는 거지. 이런 문제들도 나와. 자주 나와. 됐지? 자, 9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 이거 낮음 속도 금방 구해지지? 역시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통과해서 동시에 도달했다 그랬어. 평균 속도가 같아. A는 평균 속도 얼마야? 처음부터 끝까지 속력이 10이네. 평균 속도도 10이야. 그럼 B도 평균 속력이 얼마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돼. 그럼 얼마? 요 속도는, 요 V는 10이 나오기 위해서는 5가 되면 되겠지. 5m/s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럼 B의 가속도 구해봐라 그랬어. B의 가속도. 니은 어떻게 구해야 돼?
시간으로 속도 변화량을 나누면 되잖아. 시간 얼마? 시간. 있잖아. 평균 속력이 얘는 10이라 그랬어. A나 B나. 그리고 200m를 갔잖아. 평균 속력으로 거리를 나누면 시간이 나오지.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10이라는 이야기는 1초 10m꼴로 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200m를 갔으니까 소요시간은 몇 초 걸리겠어? 20초. 총 소요시간이 20초가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A나 B나 평균 속력은 10m/s, 1초 10m씩 가서 200m 갔으니까 20초가 소요된다. 그러면 니은 가속도 A는 얼마 하면 될까?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속도 변화량 얼마? 15에서 5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0. 시간은 20세크는 마이너스 0.5m/s 제곱. 이렇게 나오지. 이제 디귿 문제를 한번 조금 비틀었네. P를 통과한 순간부터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총 여기까지가 20초인데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프 잘 모르겠지? 그래프 그리라 그랬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번 모양새를 한번 보자고. A와 B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자, A는 어떻게 돼? 처음부터 끝까지 10m/s 이렇게 달린다고. B는 처음에는 15고 그 다음에는 도착했을 때 속도는 5m/s야. B는 이렇게 운동을 해. 그렇지? 둘이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은 얼마나 몇 초나 될까? 딱 봤을 때 딱 중간이잖아. 여기가 20초건, 여기가 20초, 그죠? 여기는 딱 봤을 때 10초라는 거 알 수 있죠? 딱 중간, 양쪽 대칭이니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대칭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이 가속도가 마이너스 5니까 1초 얼마씩 속도가 감소? 0.5씩 감소해. 그러면 둘이 속도가 요게 10m/s잖아. 그러면 B도 10m/s가 되려면 자, 15m/s였어. 그리고 10m/s가 돼야 돼, B도. 몇 초 걸리겠어? 1초에 0.5씩 감소해. 5만큼 줄어들면 되잖아. B는 처음 속도가 15m/s니까 5만큼 줄어들면 되지? 1초에 0.5씩 줄지? 그러면 10초 걸리겠지,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10초 동안에 A는 처음 10초나 나중 10초나 이동거리가 똑같아. 근데 B는 앞에 10초가 이동거리가 더 크지? 속도가 빠르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10초 때는 누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10초 때는 누가 더 앞서 있다? 그래프를 딱 그려봐야 알지. 면적이 누가 더 커? B가 더 크잖아. 그치? 속도는 똑같지만 빠르기는 똑같지만 누가 더 앞서 있어? B가 더 앞서 있어. 그치? B가 A보다 크다. 맞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 10초까지 B는 이동거리가 요만큼. 이렇게. A는 10초까지 이동거리가 얼마냐면 A는 요만큼.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지. A는 딱 절반 왔어. 100m 왔어. 근데 B는 100m를 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자, 10번 한번 풀어보시고 10번은 쉬우니까 빨리 풀고 넘어가자. 그리고 11번도 풀자. 10번, 11번.
자, 11번 다 풀었어? 11번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야 돼. 그냥 눈으로 보면 안 풀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을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풀어야 돼. 일단 뭐 간단하게 여기 시간을 먼저 구할 수 있어. 이거 몇 초나 될까? 여기 정지 상태고 2m/s야.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 평균 속력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된다 그랬잖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여기 2m/s면 평균 속력은 더해서 2로 나누면 1m/s지? 0, 2 더해서 2로 나누면 1. 그래서 평균 속력은 1m/s 이렇게 되고, 평균 속력 1m/s로 1m 갔네. 몇 초? 1초 소요되겠지? 요거 1초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자, 등가속도 운동 처음 속도는 0이니까 2분의 1 AT의 제곱만 보자고. 이렇게 해서 시간. 내려가면서 가속도는 변동 없으니까 1점. 2분의 1이라는 이 숫자도 변동 없지? 내려가면서 1점. 그러면 시간과 거리와의 관계만 보라 그랬어. 이렇게 S는 T의 제곱에 비례. 자, 그러면 요 거리가 1대, 요 거리는 1대 얼마? 요 거리는 1대 4죠? 거리가 1대 4. 그러면 시간은 얼마? 그렇죠. 시간은 1대 2가 된다고. 그럼 여기는 몇 초가 된다? 아, 2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내가 그랬잖아. 시간이 1대 2대 3 이렇게 가면 거리는 1, 4, 9로 간다 그랬지? 이거는 처음 속도가 0인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 성립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고 처음 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이고 이렇게 되니까 간격이 처음부터 이동한 거리가 1, 4, 9가 되면 간격은 1, 3, 5로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거 1, 3이잖아.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그 다음 간격은. 그러면 일정 시간 간격이니까 당연히 1초면 여기는 2초, 그 다음에 3초.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2초. 당연히 보면 2초가 될 것이고.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 가속도는 얼마? 1초에 이만큼 속도가 여기서까지 증가했잖아. 가속도는 2m/s 제곱. 이렇게. 이때 속도는 얼마겠어? 2초니까. 요거 2배. 1초 2씩 증가하니까 2초 경과했으니까 여기는 4m/s가 될 거라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5m 지점도 나오겠지. 5m 지점이 분명히 등장할 거야. 나중에 이제 문제 내면. 그럼 여기는 시간이 몇 초, 이제? 여기는 이제 3초가 되겠지. 그지? 여기 속력은 얼마? 그렇지. 6m/s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자, 답 찾아보세요. 자, 간격이 1, 3, 5가 되니까 처음부터 이동한 거리는 1, 4, 그 다음에 얼마가 돼? 9, 이렇게 가지. 그래서 1, 4, 9로 갔기 때문에 시간은 1, 2, 3 이렇게 간다. 자, 기억 맞죠? 니은도 맞죠? Q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은 P에서 Q까지 평균 속력은 2배다.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돼, 그냥. P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은 더해서 2로 나누면 1m/s. Q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은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돼, 3m/s. 아니면 총 시간으로 거리를 나눠도 돼. 거리. 1초 경과했지? 거리는 3m지? 그렇게 해도 돼.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해서 2로 나눠도 괜찮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아주 종합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문제.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한번 잘 정리해봐. 어떻게 풀었는지. 좀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 자이낙하 운동은 물체를 던지지 않고 그냥 놨을 때 운동이야.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이겠지.
그냥 놓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던지게 되면 처음 속도가 있었을 거야. 근데 그냥 놓는 거니까 처음 속도가 0.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이때 받는 힘이 무슨 힘이지? 낙하를 하니까 중력을 받잖아.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가 돼. 이걸 중력 가속도라 그래. 이 중력 가속도는 모든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자, m과 무관하다라고 쓰자. m과 무관하게, 질량과 무관하게 다 똑같은 값을 갖지. 얼마로? 9.8로. 그래서 물체를 실제로 낙하시켜 보면 모든 물체는 질량과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1초에 9.8씩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비율로 속도가 증가해. 그래서 이거를 반올림해서 10으로 쓰기도 해. 9.8이니까 번거롭잖아, 계산하기가. 그래서 반올림해서 10으로 많이 써. 물리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10으로 표기를 해.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 요 수식이 있어서 2개. 자유낙하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 관련 수식을 자유낙하 운동에 맞게 표현을 해보자고. 처음 속도는 0이지? 1초의 속도가 얼마씩 증가해? g만큼씩 증가하지? 그럼 t초 동안에 증가하는 양은 g에다가 1초당 g만큼씩 증가하니까 g에다가 t를 곱하면 돼. 자, 중력 가속도를 표기하는 문자는 gravity라 그래가지고 g라는 문자를 쓴다. 암기해야 돼. 그래서 g 그러면 우리는 9.8이라는 숫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력 가속도를 표기하는 문자. 자, 요거는 뭐다? 중력 가속도다. 중력 가속도는 g라는 문자로 표기한다. 자, 어떤 물체가 낙하한 지 10초 만에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은 얼마나 되겠어? 1초에 9.8씩 증가하니까 10초 만에 98만큼 증가하지. 그럼 지면 도달 속력은 98이 되는 거야. 어떻게? 9.8 g에다가 10을 곱하면 되는 거야. 9.8 곱하기 1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거리 관계식도 이제 변형을 시켜보자고. 자, 이동거리 S는 H라는 문자로 바꿔주자. H라는 문자는 낙하거리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낙하거리 이렇게 보고, 자, 처음 속도는 0이라 그랬지? 요건 통째로 없어져. 그 다음에 가속도는 G라는 문자로 쓰자 그랬어. 9.8. 그러면 H는 2분의 1 GT 제곱씩 이렇게 바뀐다고. 자, 이 공식은 암기해야 돼. 자유낙하 시 낙하거리와 시간과의 관계식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유낙하 할 때 자유낙하 시간이 1대 2대 3이 되면 자유낙하한 거리는 얼마 된다? 아까 했던 것처럼 제곱이 들어가니까 자유낙하한 거리는 1, 4, 9 이렇게 된다고.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 가속도는, 자유낙하 운동은 가속도가 변해 안 변해? 속도가 변하는 거고 가속도는 항상 9.8로 일정이야. G로. 가속도는 변하면 안 돼.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요 값은 G equal 9.8m/s 제곱으로 항상 똑같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속도는 어떻게 돼?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하한 지 10초가 경과했다. 그러면 속력은 얼마다? 1초에 9.8씩 증가하니까 98, 10초가 지나면 98m/s 제곱, 세크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과 거리와 낙하거리와 관계식은 몇 차식? 2차식이죠? 2차식이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나와야 돼. 포물선. 2차식. H는 2분의 1 GT의 제곱, 2분의 1 GT의 제곱을 식으로 표현하니까 2차 포물 곡선이 나오게 된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지?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속도죠, 속도. 그래서 기울기 속도가 어떻게 나와야 돼? 기울기 속도 V는 점점점 증가하도록 나와야 돼, 값이. 그래서 당연히 곡선이 나와야 돼. 이렇게 직선이 나오면 안 돼. 계속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래프. 처음에는 기울기가 완만하죠? 속도가 느리죠? 조금 지나니까 기울기가 좀 급해졌죠? 속도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계속 이렇게 빨라지고 있어. 알겠지?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 그럼 뒤에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자, 한번 연습해보자. 어떤 물체를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켰다. 지면 도달 시간과 속력을 구하라. 자,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자고. 자, 20m 공식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일단 공식을 쓰자. 20m 높이에서 낙하했다. h는 2분의 1 gt의 제곱 씁니다. 같이. h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 20을 대입해야 돼.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1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시간 t의 제곱 해서 t를 구하면 되겠네. t는 몇 초? 2초가 되겠죠? 2초. 그럼 이때 속력은 얼마 될까?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잡았어. 1초에 10씩 증가한다는 뜻이야. 2초가 지났으니까 얼마? 20m/s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물체가 자유낙하한데 속도가 40m/s가 됐다. 이때까지 낙하한 거리를 구하라. 자, 시간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40m/s 1초에 속도가 얼마씩 증가한다고? 10씩 증가한다. 근데 40이 됐으니까 몇 초 걸렸어? 당연히 4초 걸리겠지. 그러면 그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4초 동안 이동 거리를 계산하면 되잖아. 이 시계에다 한 번 더 대입하면 되지. h는 자 2분의 1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네. 됐죠? 3번 물체를 높이가 h인 빌딩 옥상에서 자유낙하시켰더니 3초 만에 땅에 떨어졌대. h인 곳에서. 그러면 4h가 된 곳에서 자유낙하시키면 몇 초 만에 지면에 도달하겠는가라고 물어봤네. 공식을 2번 써서 풀 수도 있어. 어떻게? 3초 동안 이동 거리를 h를 구하는 거야. h는 2분의 1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3의 제곱 얼마야 그럼? 45m 되겠죠? 45. 그럼 4배니까 4h 하면 4 곱하기 45 이제 몇 초 걸리겠냐 그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의 제곱해서 t를 또 구하면 돼. 근데 번거롭잖아. 시간을 2번씩 쓰니까. 어떻게? 아까 변수만 찾아내서 비례관계로 나타내면 금방 해결된다 그랬어. 자, 요거는 첫 번째 방법. 별로 훌륭한 방법이 아니야. 두 번째 방법이 아주 훌륭한 방법. h는 t의 제곱에 아까 비례한다 그랬죠? h가 몇 배? 4배. 그럼 t는 몇 배? 2배. 제곱해서 4배가 되면 되니까 2배 이렇게 되면 되겠지? 물론 이렇게 해서 6초가 나오긴 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근데 2배, t를 2배해서 요거의 2배 해버리는 게 빠르지. 응?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6초가 소요된다. 3초에 2배, 6초.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더 활용을 많이 하면 좋지. 자, 그 다음 거. 4번. 그림과 같이 지면 위에 A점에서 쇠공을 잡고 있다가 자유낙하시켰대. 2초 만에 지면상은 F점. 여기 도달하는 시간이 2초 걸렸답니다. 자유낙하시켜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1초가 되는 위치를 찾으래. 시간이 딱 절반이 됐네. 그럼 거리도 절반 되겠어? 아니지. 등속 운동이라면 시간 절반 되면 거리도 절반이지. 근데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역시 아까 공식, 시간과 거리와의 관계식을 써주자고. 그럼 빠르지. 야, h가 몇 배냐고 물어본 거야 지금. 시간이 몇 배 됐어? 2초에서 1초로 시간이 딱 절반이 됐어. 그러니까 시간이 2분의 1배가 됐죠? 이렇게. 그럼 h는 몇 배? 4분의 1배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F 위치의 4분의 1배 되는 위치를 찾아주면 돼. 그럼 빠르지. 야, 계산 한번 해봐. F 위치의 4분의 1배.
요 정도 되겠죠? B와 C 사이? 이 정도. 요게 5칸이니까 4분의 1배 하면 1.25칸. 요게 4, 여기는 1. 이렇게 잡으면 되지. 5칸이 4분의 1배. 1.25칸.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다. 이건 너무나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어. 근데 왜 기울기가 속력이 될까? 야, 기울기라는 거는 수학 시간에 배웠어. 뭐분의 뭐?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을 기울기라 그래. 맞지? 그럼 시간이 X값이야. 그러니까 X 대신에 뭘 대입해? T를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Y값은 뭐야? 거리 S야.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쓸 수 있어. 델타 S를 써도 돼. 그냥 S라고만 표기해도 돼.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지. 뭐가 돼? 속력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VT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자고. 그럼 X값 변화량은 X값이 T니까 여기 T지. 그러니까 델타 X 하면 델타 T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 Y값이죠. 델타 Y는 뭐가 되나? 델타 Y는 델타 V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뭘 구하는 식이 돼?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 돼. 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는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이다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어떤 물리량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할 수 있어. 자, 여기서 가속도 구하려면 결국 기울기 구할 수밖에 없지. 2초 동안에 얼마 증가했어? 8만큼 증가했잖아. 2초 동안에 8만큼 증가했잖아. 결국 가속도는 4잖아.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2로 4를 8을 나누는 값이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프를 한번 제시를 했는데 가속도가 이렇게 제시될 때 이거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거리 시간 그래프로 바꿔보자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가속도가 요거는 마이너스네. 이걸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고 또 거리 시간 그래프로 바꿔보자고. 자, 물론 공식을 써서 이 공식이 1차식인가 2차식인가로 판단해도 되는데 기울기를 봤으니까 우리 기울기로 보자고. 자, 가속도가 플러스이면서 일정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이면서 일정한 값이 나와야 돼. 이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이면서 일정하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서 일정한 값이 나와야 돼. 맞아? 그래서 이거 기울기가 플러스이면서 일정한 값. 이렇게.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서 일정한 값. 마이너스이면서 일정한 값이 나와야 돼. 왜? 이 기울기가 여기서 가속도죠? 여기서도 기울기가 여기 가속도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속도지? 속도가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증가해야 돼.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지. 기울기 증가. 왜? 기울기가 속도 V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가 속도가 감소하네? 기울기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봐보자. 속도가 마이너스이면서 줄어들긴 하지만 절대값만 보면 절대값은 커지고 있다고. 맞지? 속도의 절대값을 보자고. 어떻게 되고 있어? Y값이 속도야. 속도의 절대값이 증가하고 있지? 증가. 그럼 기울기의 절대값이 증가해야 돼, 여기서도. 그리고 요 시점을 경계로 해서 기울기가 플러스가 나오다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 요거는 기울기가 플러스.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기울기의 절대값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 값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이렇게. 이제 왜? 기울기의 절대값은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자, 그래프 연관시켜도
5번. 위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속도, 가속도 변화로 가능한 거. 뭐 가능한 걸 꼭 이거가 아니어도 괜찮은데 최대한 가능한 걸 찾아보래. 자, 그래프를 세 개로 구분하자고. 여기는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래프, 여기는 기울기 일정한 그래프, 기울기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나누자고. 기울기가 뭐다? 속도죠. 여기서 기울기는 속도 V. 그럼 여기서는 속도가 기울기가 증가,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가 일정,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가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없네. 다시 풀자. 두 개로 하자. 그럼 두 개로 하자. 두 개로 나누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부를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자고 그냥. 그럼 여기는 속도가 증가, 속도가 감소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속도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고, 속도가 증가하면 가속도보는 뭐다? 플러스. 속도가 감소하면 가속도보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는 플러스가 나오다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될 것이고, 이렇게 속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면 되지. 됐어. 됐나요? 자, 이제 넘겨볼게. 시간 기록의 타점을 한번 해석해보자. 자, 이 그래프에서 봅시다. 시간 기록계라는 건 뭔지 알지? 책상면 위에서 역학수레가 있고, 역학수레 끝에 종이 테이프를 달아놨지? 역학수레가 장난감 수레야. 그 종이 테이프를 쭉 달아놓고 역학수레가, 장난감 수레가 움직이면 여러 번 막 두드리면서 찍잖아, 점을. 그 점을 이렇게 찍는 거라고, 이렇게. 수레가 이렇게 움직이면 종이 테이프를 끌고 가고 고정된 지점에서 계속 종이 테이프에 타점을 찍는 거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다 타점을 찍지. 몇 타점 간격이야,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격을 세는 거지, 간격이니까 다섯 타점, 여기도 다섯 타점, 여기도 다섯 타점. 그럼 구간거리는 전부 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야. 여기 1, 2, 3, 4. 요거는 일정 시간 동안 이동거리. 일정 시간 동안 이동거리를 뭐라 그래? 우리가 보통 속력은 1초 동안 이동거리라고 하죠. 1초 동안 할 때 1초라는 거는 일정 시간을 의미하는 거야. 뭐 1분 동안 이동거리 해도 되고 1시간 동안 이동거리 해도 되잖아. 뭐 0.5초 동안 이동거리로 계산해도 괜찮아. 일정 시간을 자기 정하는 사람 마음이거든. 근데 보통 1이라는 값을 정하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 그냥 1초, 1분, 1시간을 단위 시간으로 정하는 것 뿐이야. 어쨌건 구간사의 거리는 일정 시간 동안 이동거리고, 이 일정 시간은 1초가 될 수도 있고, 뭐 1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뭐 0.5초를 일정한 시간으로 봐도 괜찮아. 관계없어. 정하는 사람 마음이야.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지. 등등등 기타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돼, 일정 시간에. 그러면 여기서 일정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단위 시간을 얼마로 정해? 5타점 솔시간으로 정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전부 다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되지.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 뭐라 그래?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를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 그러면 속력이 구간사의 거리가 어떻게 됐어? 1, 2, 3, 4 일정하게 증가했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1번) 다음 페이지 1번. 자, 오른쪽 그림은 시간 기록계로 운동을 기록했다. 종이 테이프를 5타점 간격으로 잘라붙였대.
5타점 간격 그랬으니까 일정 시간이지. 그럼 전부 다 일정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되네. 이 종이 테이프의 요 간격이 일정 시간 동안 이동 거리니까 5타점 간격. 뭐가 돼? 속력 시간 그래프로 봐주면 돼. 그냥 요거 자체가. 그럼 끝점을 쭉 이으면 속력 시간 그래프라고. 기울기 어떻게 돼? 완만해지지. 잘 모르겠어? 그림상으로? 그러면 요 속도 변화량을 보라고. 요게 속도 변화량이죠? 요게 델타 V야.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속도 변화량이 감소한다고. 따라서 가속도.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이 뭐야? 가속도지?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고 하지. 가속도도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속력은 증가하는 게 맞지만 가속도는 감소.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이 간격이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게 나와야 돼 이게. 그래야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거지. 등가속도 운동이 된다고. 됐죠? 2번 풀어보세요.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를 60Hz 시간 기록거리로 측정했다. 속력, 속도, 가속도, 거리 그래프를 나타내봐라. 그랬네. 이 간격을 바로 V로 봐버리면 되겠지. 이걸. 그러면 1, 2, 3, 2, 1.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감소한다. 속력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속도 시간 그래프가 되면 되겠네. 이거. 왜? 그럼 가속도는 플러스가 나오다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지. 속도가 증가할 때는 이때는 가속도가 플러스, 속도가 감소할 때는 이때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봐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속도가 증가하니까 그래프에서 거리는 계속 증가하지. 이 거리는 처음부터 누적된 거리야. 처음 위치로부터 이동한 거리는 계속 증가야. 구간 거리는 달라지지만 처음부터 이동한 거리는 계속 증가야. 계속 증가해야 돼. 대신에 속력이 빨라지니까 기울기가 증가해야 돼. 속력이 느려지니까 기울기가 감소. 딱 잘라서 V 증가, 그 다음에 V 감소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요게 거리 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증가, 기울기가 감소. 이렇게 그래프를 찾아주면 되지. 자, 됐나요? 그 다음 거. 자, 넘겨보세요. 이런 시간 기록계로 자료를 제시하면 이걸로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 그래서 가속도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 방법이 있다고. 방법을 익혀둬야 돼. 일단 인접한 두 구간을 선택하세요. 인접한 두 구간. 뭐 첫 번째, 두 번째 구간 선택해도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구간 선택해도 관계없어. 인접한 두 구간 선택을 하세요. 꼭 인접을 안 해도 괜찮은데 인접을 안 하면 계산이 복잡해져. 그래서 인접한 두 구간을 선택한다. 해서 각 구간의 평균 속력을 구해. 첫 번째 구간,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을 V1이라 하고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을 V2라고 하고 각각 평균 속력을 한번 구해보자고. 자, 이 구간, 자, 50Hz라 그랬네. 이거 무슨 뜻이지? 1초당 몇 타점? 50타점을 찍는다 이런 말이지. 예? 1초 50번 지키는 거야. 근데 요 소요 시간은 몇 초 간격이야? 몇 타점 간격? 간격을 세는 거야. 시간을 재고 싶은 거니까. 5타점 간격이야. 0.1초야. 그러니까 여기도 0.1초고 여기도 0.1초고 다 0.1초야. 시간은 전부 다 0.1초지. 자, 그러면 요거 0.1초 동안에 얼마 같지? 이거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눈으로 보고 풀면 안 돼. 손으로 직접 계산해야 돼. 0.1초 동안에 1cm 같네. 미터로 환산해야지. 메타퍼세크를 주로 쓰니까. 그러면 0.01m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요거는 0.1 메타퍼세크.
두 번째 구간 여기도 쓰자. 0. 여기 2cm 같네. 역시 시간은 0.1초. 0.1초 동안에 0.02m. 그러면 0.2m/s 이렇게 된다고. 야, 근데 여기에 책에 없는 거, 교재에 없는 거를 하나를 더 설명을 해야 돼. 이걸 알아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우리는 요걸 평균 속력이라고 했잖아. 구간 평균 속력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평균 속력.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평균 속력이야. 근데 이거는 무슨 운동이지?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요 구간 내에도 속력이 계속 증가해. 처음 출발할 때 요때 속력이 가장 느리고 요때 속력 여기 마지막 타점 찍힐 때가 속력이 제일 빨라. 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든. 근데 우리는 구간 평균 속력을 구했다고. 아까 우리 평균 속력이 일정하게 변할 때 평균값을 어떻게 구했지? 처음 값과 낮은 값을 더해서 2로 나눠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 구간의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은 첫 타점이 찍히는 순간에 순간 속력과 마지막 타점이 찍히는 순간에 순간 속력을 더해서 2로 나눈 값하고 똑같다고 이게. 응? 그러면 딱 중간 값이란 이야기지? 그럼 몇 초 때의 순간 속도? 여기가 1초고 0초고 여기가 0.1초라고.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값이니까 딱 중간 값이야. 딱 중간 값이니까 0.05초 때의 순간 속도야. 이해가 뭔 말인지? 다시 요 사이에도 속도는 계속 증가한다. 근데 평균 속력을 구했기 때문에 평균 값은 딱 중간 값이다. 처음 값과 낮은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중간 값이야. 딱 중간 값이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0.05초 때의 순간 속도와 같은 거야 이게. 이렇게 써놔. 0.05초 때의 순간 속도. 그러면 요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0.2m/s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은 요 시간이 몇 초야? 0.1초가 더 경과했지? 그럼 여기는 0.2초라고. 처음부터 소요된 시간이야. 요 사이의 평균 값이니까 딱 요 사이에 딱 중간 값이야. 몇 초 때? 그렇지. 0.15초 때의 순간 속도하고 같은 값이야. 요 사이의 평균 값이니까. 그지? 요거는 0.15초 때의 순간 속도하고 같은 거야. 그럼 결국 가속도를 구하려면 시간 경과량을 구해야 돼. 0.05초 때 0.1m/s, 0.15초 때 0.2m/s. 시간이 얼마 변했어?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잖아. 소요 시간은 0.1초지? 그래서 여기에 0.1초를 대입하는 거야. 이게 0.1초. 요 시간과 요 시간 간격을 여기다 써주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뭐야? V2는 V2에서 V1을 빼야 속도 변화량이 나오겠지? 요 V2는 바로 요게 V2가 되는 거고, V1은 요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0.2m/s, 요거는 0.1m/s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좀 복잡하지? 근데 푸는 계산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외워야 돼. 암기해야 돼. 그럼 얼마가 되나? 가속도는 1이지? 1m/s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 됐나요? 자, 다 됐으면 넘겨서 7번 안 푼 문제는 집에 가서 숙제하면 돼. 한번 중간중간에 거는 집에 숙제로 풀어보세요. 자, 똑같은 문제 한번 계산해 보자고.
인접한 두 구간을 선택해서 차례대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구간 요거 두 개 선택하면 돼. V1은 첫 번째 구간 몇 초인가 봐. 1초에 30타점 몇 타점 간격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네? 그러면 1초에 30타점 찍히니까 6타점 찍히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면 돼. 얼마? 30분의 6초. 한 타점당 30분의 1초지. 6타점이면 30분의 6초라고. 그러면 0.2초. 0.2초. 자, 여기도 0.2초. 자, 0.2초 동안에 얼마 갔어? 3cm니까 0.03m. 그러면 0.15 메타파세크. V2는 시간은 똑같죠. 0.2세크 동안에 0.05m. 그러면 0.25 메타파세크. 자, 요거는 몇 초 때 순간 속도? 요 시간상으로 딱 중간 0.1초 때의 순간 속도. 자, 요거는 0.1초 때 순간 속도. 여기는 요 값은 요것도 딱 중간, 시간상으로 중간 잡으면 0.3초겠지? 0.2초, 0.4초니까. 계속 시간이 경과니까 요거는 0.3초 때의 순간 속도. 그러니까 요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0.2초니까 여기는 0.4초가 된다고. 딱 시간상으로 중간이니까 0.3초. 자, 그럼 가속도 A는 시간 경과량으로 속도 변화량을 나눠야 돼. 시간 경과량은 0.3에서 0.1초 빼면 0.2초가 경과했어. 속도 변화량은 요걸 빼면 0.1, 1메타파세크. 이렇게 하면 0.5 메타파세크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네. 그치? 셈이 푸는 방법 그대로 똑같이 해서 풀어야 돼. 다른 방법 쓰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려.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또 135 이렇게 나왔네. 등가속도 운동이지? 처음 속도 0이고 시간은 일정한 간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1초 간격이라고 써줬네. 여기 1초래. 1초. 여기 총 경과 시간은 2초. 여기는 총 경과 시간이 3초. 이렇게 되겠네. 그치? 가속도를 구하려면 뭐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대입을 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 이 단어는 시간 기록계의 방법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겠지.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풀어도 괜찮지. 정지에 있다가 가니까 S는 V0T인데 V0가 0이니까 2분의 1 AT의 제곱.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풀어볼까? 몇 초 지났어? 1초. 지났죠? 거리가 얼마야? 1m지? 가속도는 2라는 거 바로 나오지? 이렇게 구한 결과하고 지금 우리는 시간 기록계 가속도 구하는 방법을 연습하려고 한다고. 그 방법으로 푸는 결과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 자, 요 사이에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보자고. 1초 동안에 1m 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1m파세크가 될 거야. 요 사이는 1초 동안에 1초 경과했지? 3m 같지? 그러면 3m파세크 이렇게 될 거야. 여기 V1이고 V2야. 그럼 가속도 A는? 자, 1m파세크는 몇 초 때 순간 속도? 0. 딱 시간상으로 중간 0.5초. 얘는
1초와 2초의 딱 중간이니까 1.5초대의 순간속도와 같이. 그럼 가속도는 1초 경과해서 속도가 얼마가 증가했어? 딱 2m/s 증가했지? 딱 결과가 일치하네. 2m/s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구한 결과나 이렇게 구한 결과나 똑같이. 이렇게 해도 가속도는 2m/s 제곱이 나와야 돼. 원래 물리는 푸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 가지야. 이렇게.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풀어야 돼. 맞죠? 니은 B와 C점에서의 속도 B는 얼마냐 그래서 B하고 C는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가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니까 시간이 2배면 가속도에다 시간을 딱 곱해버리면 돼. 여기서 순간 속도도 구할 수 있겠지. 여기서 순간 속도는 얼마 되겠어? 가속도 구했으니까 1초에 2씩 증가하는 거잖아. 몇 초 경과했어? 2초 경과했지? 그럼 여기는 4m/s라고. 여기는 얼마겠어? 1초에 2씩 증가해? 1초 경과했어? 그러면 2m/s가 되는 거지. 이렇게. 봐. 0.5초 때 1m/s, 1초 때 2m/s, 1.5초 때 3, 2초 때 4, 0.5초마다 1m/s씩 증가하는 게 딱 눈에 보이지? 이렇게 된다. 당연히 이거 1대 3이 아니라 1대 2가 나와야지. 땡. D가 A에서 D점까지 이동하는 동안의 평균 속도. 평균 속도 그러면 총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돼. 총 이동 거리는 얼마? A에서 E까지 총 이동 거리는 1, 3, 5 더하면 되잖아. 1 플러스 3 플러스 5 더해. 8m 같네? 9m 같나? 9m. 메타. 몇 초? 3초. 사 번 갑니다. 문제 보면은 출발하는 순간의 속도를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 속도를 0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문제를 잘 보고 해야 돼. 처음 속도가 0이라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돼.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0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래서 출발하는 순간의 속도를 사실 구해야 돼. 자, 어떻게 구하는지 보자고. 가속도는 0.1초 간격으로 이것도 인접한 두 구간을 선택하자고. 0에서 4초. 0에서 4초가 아니라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 V1이라고 하자고. V1은 여기서까지야. 여기서까지 4cm 같지? 4cm. 이렇게. 는 0.1초 동안에 4cm니까 0.04m 미터를 고쳐. 미터. 있어야지. 그러면 0.4m/s. 그 다음에 요 사이. 요 사이는 몇 cm 갔어? 6cm 갔네. 그래서 6cm 0.1에서 0.2초 사이. 이걸 V2라고 하자고. 그러면 시간은 역시 0.1세크 0.06m는 0.6m/s. 가속도는 A는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야지. 속도 변화량은 0.6에서 0.4를 빼면 0.2m/s. 시간은 여기 몇 초 때 속도인가를 알아야지. 이건 몇 초 때 속도. 0에서 0.1초 사이니까 0.05초 때의 순간 속도. 이거는 0.1에서 0.2초니까 0.15초 때의 순간 속도. 그럼 여기서 빼야 되지? 0.1초지? 됐나?
맞나요? 그러면 2m/s 제곱. 요건 맞네. 출발하는 순간의 속도. 자, 뭐라 그랬냐면 요거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0.05초 때 0.4m/s가 됐대. 근데 가속도는 2m/s 제곱이래. 1초에 2씩 증가해. 맞지? 그럼 0.05초가 경과하면 얼만큼 증가하겠어?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는 거지? 0.1만큼 증가하지? 그랬는데 속도가 0.4가 됐어. 그럼 처음 값이 있었다는 이야기지? 이거잖아, 식. V는 V0 플러스 AT. V0 플러스 AT. 요 식을 쓰라는 이야기지. 가속도가 2, 시간은 0.05초. 곱하면 속도 변화량은 0.1만큼 증가할 거야. 그랬는데 속도가 0.4가 됐다고. 그럼 처음 속도는 얼마? 이거는 0.3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디귿 40cm인 곳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 40cm. 여기 있네. 몇 초 때야? 몇 초인지만 알면 되지. 처음 속도가 0.3이니까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이 나오니까 그만큼 더하면 되는 거고. 40cm 몇 초? 0.1, 0.2, 0.3, 0.4, 0.5초네. 그죠? 0.5초 때 속도는 얼마 되겠어? 자, 한 번 더 쓰자. V는 V0 플러스 AT. 처음 속도가 0.3이라 그랬지? 1초 얼마씩 증가? 가속도가 2니까 2씩 증가. 소요시간은 0.5초. 딱 1.3이 나오지. 이거는 있잖아.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딱 40cm 지나는 순간에 순간 속도는 요 구간의 평균 속도하고 같아. 아까 그랬잖아. 시간상으로 딱 중간에서의 중간값이 평균값이라고. 그러면 28, 54cm 평균 속도는 얼마야? 총 얼마 증가했어? 26cm 갔지? 0.26m 갔어?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고? 두 구간이니까 0.2초지? 맞지? 이러면 요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얼마냐면 1.3m/s거든. 1.3m/s는 딱 중간에서의 순간 속도와 같아. 중간값도.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다. 똑같이 나와야 돼. 자, 마지막 문제. 선생님, 그러고 봤더니 뭔가 허전했는데 마스크를 안 썼네. 그렇지. 뭔가 허전한데 뭐가 빠졌지 그랬는데 마스크를 안 썼네. 이미 수업이 다 끝나고 그랬네. 기록기는 1초에 60타점 찍는다. 마지막 문제 5번. 왼쪽에 P로부터 오른쪽 Q까지 6타점 간격으로 나타냈대. 자, P점이 찍히는 순간과 Q점. 아까 그랬어. 요거 P점하고 Q점이 찍히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뭐 여기 찍히는데 걸리는 여기 찍히는 요 중간의 순간 속도 구하라 그러면 쉬운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금방 했던 것처럼 이렇게 넓게 잡아서 두 구간을 잡아가지고 평균 속도를 딱 구해버리면 딱 중간에 순간 속도가 나오잖아. 근데 문제를 양쪽 끝 지점을 제시를 했어. 할 수 없어. 이거 구간 속력 구해서 가속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V는 V0 플러스 AT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가속도를 계산해야 된다. 야, 가속도 먼저 계산하자고. 가속도 이제 암산으로 하자고. 첫 번째 구간 1초 60타점, 6타점 간격이니까 몇 초야? 이거 0.1초지? 0.1초 간격으로 찍었대. 0.1초 동안에 2cm 갔네? 그럼 여기는 얼마야? 다 여기 0.1초야. 여기도 0.1초고. 0.1초 동안에 2cm 갔으니까 0.2m/s지? 여기는 0.1초로
0.04cm, 0.04m를 나눴으니까 0.4m/s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여기서 이거 빼야 되지? 그럼 0.2m/s. 그 다음에 경과 시간은 딱 요 중간에서 중간까지야. 그러니까 요 중간과 요 중간까지지? 요 시간이지? 결국 한 구간 시간하고 똑같지? 그지? 한 구간 시간은 0.1초. 그러면 이거는 2m/s 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자. 자, 요거는 몇 초 때 순간 속도? 요걸 할까? 요걸 할까? 요거 하는 게 낫겠네. 요건 몇 초 때 순간 속도? 요 구간의 딱 중간이니까 0.05초. 얘는 0.15초지. 뭐 요걸 기준으로 봐도 되고 요걸 기준으로 봐도 되고. 요걸 기준으로 보자고. 요거. V는 V0 플러스 AT. 자, 해석을 하자고. 1초에 2씩 증가해. 0.5초 동안에 얼마 증가해? 0.05초 동안에 1초에 2씩 증가해. 이거 곱하면 되잖아. 0.1만큼 증가하지? 그런데 속도가 0.2였어. 그럼 처음에 어떤 값이 있었겠지, 먼저? 처음 속도가? 처음 속도 얼마였어? 0.1이었지? 그래서 얼마 증가했어? 0.1 증가하니까 결국 0.2가 된 거지, 속도는? 그래서 요 출발할 때 0.1m/s의 속도가 이미 V0의 속도가 있었다고, 이게. 그래서 뭐 식을 굳이 쓴다면 V는 V0 플러스 AT 뭐 요거지. 이렇게. 자, 이미 요게 T가 0.05초일 때 1초에 2씩 증가하니까, 그런데 이때 속도는 얼마가 됐냐면 0.2m/s가 되었다. 그럼 처음 속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0.1만큼 있었어. 0.1이야. 그럼 여기 속도는 얼마야? 처음 속도에다 이걸 식을 또 한 번 적용시키면 되지. 처음 속도가 0.1이었어. 근데 몇 초 경과했어, 여기까지? 몇 개 구간이야? 4개 구간이네? 0.4초 경과했네? 그럼 얼마 증가하겠어? 가속도가 2니까 0.8 증가하죠? 근데 처음 속도가 0.1이었죠? 그럼 이때 속도는 얼마? 0.9가 되는 거지? 그죠? 0.9m/s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구해? 처음에 0.1만큼의 속도가 있었어. 1초에 얼마씩 증가? 2씩 증가. 그리고 0.4초가 경과했으니까 곱하기 0.4 해서 0.8만큼 속도가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0.9가 나와야지.